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후 입시 환경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3이 올해 고3이에요. 올해 고3. 그리고 고2, 고1, 그 다음에 중3.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어머님들께서 중3 어머님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 중3이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중3 자체가. 우리 학생 수가 이만큼 많아지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대입 정원인데, 대입 정원은 몇 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왜 공란으로 비어져 있냐면 아직 대학에서 발표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란이긴 하지만 몇 년 동안 대입 정원에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거다. 근데 학생 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입 경쟁하는 게 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생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이제 지금의 과제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문과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대학입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 제일 아래 보시면 학종이랑 여기 끝에 보시면 정시의 비율이 문과인데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높아요. 이 정시가 작년서부터 조금 더 늘다가 올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냐면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약을 보면서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이미 정시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23 보시면 올해 고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 정부의 이전이잖아요. 이미 정시가 상위권 대학에서도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정시를 더 많이 확대를 한다? 대학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정시가 이제 더 이만큼 확대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여전히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보시면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랑 정시로 선발하는 비율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특목자 사고를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수시도 노려보고 정시도 노려보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정시만 생각한다 그러면 수능으로 이제 정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로 보내시면 되는데 특목자 사고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수시도 생각하시고 정시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학종의 비율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낮지 않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대나 이런 의학계를 보시면 정시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자, 약대도 마찬가지죠. 약대. 의학계는 대부분 정시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냥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우리 특히 이제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이 안 되니까. 근데 교과 전형에서도 지금 보시면 2023, 2024 이게 올해 고3이고 이게 올해 고2잖아요. 자, 2023 올해 고3에 비해서 고2 때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의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 줄고 학종으로 뽑는 인원 줄고 논술로 뽑는 인원 줄고 정시로 뽑는 인원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가 인원이 다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이만큼 늘려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권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희소식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학 계열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됐다. 2024학년도가 2023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3이라고 말씀드렸죠. 2024는 고2예요. 고2서부터 여기 보시면 이게 고2서부터예요. 고2서부터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에서도 입시에서 반영되는 그 항목이 되게 축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과연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에서 대입 반영을 폐지하는 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올해 고2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고3. 고3 같은 경우는 수상도 한 학기에 하나씩 반영이 돼요. 근데 고2서부터는 수상 실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잠깐만 단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반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미기재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미반영, 미기재의 차이가 뭐냐면 미반영은 일단 미기재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기재는 생기부에 기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반영 뭐냐면 기재는 돼요. 기재는 되지만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입에서.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고입에서도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특목자사고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학생들 생기부를 보면 수상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근데 고입에서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생기부 자체가 특목자사고에서도 그 고등학교로 우리 학생의 생기부가 넘어갈 때 이 수상 실적 항목은 아예 그냥 삭제된 상태에서 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반영이다. 기재는 되지만 반영 안 한다. 못 봅니다. 이거는 어머님들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자,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자율동아리도 이제 미반영. 개인이 찾아서 한 봉사활동 미반영. 심지어 독서 활동도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책 읽은 거 세특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기록이 되죠?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은 세특 보고 평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가 기록이 돼 있다? 그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항목이 미반영 되긴 해도 세특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내신에 대해서 가지작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선행을 하건 뭐를 하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좀 이제 그 길게 보고 큰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일단 이 공통 과목 있죠. 공통 과목은 이건 고1 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고1 때. 자, 근데 이 과목은 등급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자, 우리 상대평가를 했을 때 1등급은 몇 프로까지죠? 네, 4%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2등급까지도 많이 말씀하세요. 2등급 몇 프로까지죠? 2등급 몇 프로까지예요? 네, 11%까지입니다. 3등급은요? 네, 23%. 4등급은 40%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자, 얘네들은 그래서 그 등급 나오는 과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나와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학생들 진로 선택 과목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죠? A, B, C, D, E 5단계죠. 자, 여튼간에 A, B, C, D, E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내신은. 그런데 이 고등학교 내신의 진로 과목은요, 성취도로 평가되는데 A, B, C 3단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3단계냐? 뒤에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 B, C 3단계로 평가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중학교 생기부입니다. 중학교 성적. 중학교 같은 경우, 중학생 같은 경우는 A냐, B냐, C냐 뭐 이렇게만 표기가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 과목들은 성취도로 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A, B, C. 진로 과목은 A, B, C 성취도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 학생 A를 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몇 프로가 A를 받았는지, 몇 프로가 B를 받았는지, 몇 프로가 C를 받았는지가 다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고등학교에서 이 진로 과목은 이렇게 비율, 성취 비율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절대평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대평가의 성격을 띠는 절대평가가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A의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거의 70%가 이 과목 수강한 아이들 중에 70%가 지금 A를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70%가 A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B를 맞았다. 그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성격을 띠는 이 성취도다.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진로 과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얘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나오고 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나오느냐? 얘가요. 조금 더 어려운 과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과탐 과목 보실까요? 투 과목들이 다 여기 있어요. 수능으로도 투 과목 잘 선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서울대를 생각한다. 서울대는 올해까지만입니다. 올해까지만 그 수능 선택에서 과탐을 투 과목을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선택을 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과는.
근데 내년부터는 가산점으로 바뀌어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투과목 필수 응시가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이 이제 진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과목들마저 등급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죠. 가뜩이나 아이들 수강하는 인원도 적고 한데 등급으로 만약에 산술된다? 더 안 들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 과목들 같은 경우 아이들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성취도로 A, B, C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형 변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가 2023년 언제부터예요? 네, 올해 고2. 2023이 고3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고2.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학과를 서울대에서 우리 학과를 들어오려면 내신에서 이 과목은 필수로 해야 돼 라고 한 게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학과에 들어올 때 이 과목은 하면 좋아, 했으면 좋겠어, 권장을 해요. 그냥 그게 이제 바로 권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기초 사용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 꼭 해갖고 와야 된다. 우리 학과에 오려면 내신에서 이 과목 꼭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권장 과목은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 아,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다 만족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학과별로 이거를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과고요. 문과는 공개한 게 뭐 경제학과 정도예요. 왜냐하면 문과는 그냥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학과에 상관없이.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을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023년 고2 때부터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고2 아이들서부터 가이드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공개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서울대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게 이거를 반영을 해요. 학생들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꼭 서울대를 떠나서 어떤 학과를 간 데 있어서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 서울대에서 제시한 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 그러면 이 권장 과목까지 만족을 해주면 일단 또 좋겠죠. 근데 핵심 권장 과목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서울대는 이제 그 학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당 2명까지만 기회를 주는 지역균형 전형, 지균. 그죠? 추천 전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전형. 일반 전형에 영과고 애들도 많이 들어오죠. 당연히 뭐 전사고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반고, 뭐 강남에 잘하는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1단계 통과되면 지규는 그냥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지규는 뭐 의대나 이런 데는 이제 MMI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인데, 그 일반 전형은 이렇게 학과마다 면접을 보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1단계 통과도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 어떤 과목의 면접을 보냐. 자, 잠깐 여기 보실게요. 식물생산과학부랑 산림과학부, 뭐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학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이제 핵심 권장 과목에 생투가 있습니다. 뭐 생투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산림과학부는 없어요. 뭐 생투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했다라고 한다면 식생, 산림과학부 뭐 둘 다 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얘는 뭐 핵심 권장 과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학과지만 얘는 면접 과목이 생명과학이고요. 식물생산과학부는, 아래에 있는 산림과학부는 면접 과목이 수학이에요. 여기 보실게요. 그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학과긴 하지만 이 면접을 어떤 과목을 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지원 학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줬으니 우리 학생들이 과목 선택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과목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2023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을 한대요. 정시에서.
자,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데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서도 일반 전형이 있어요. 수시처럼. 그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성적 60점이고 내신이 40점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로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일반 전형은, 지금 이건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80에 내신이 20점이에요. 아까 지역균형 전형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능 60에 내신이 40. 근데 이 일반 전형은 수능 80에 내신이 20이에요. 20. 이 20점에서도 잠깐 여기 보실게요. 여기 교과 평가 점수가 20점 만점입니다. 20점. 20점인데 기본 점수가 15점이에요. 이 5점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변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5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냐? 2명의 평가자가 한 학생의 내신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3단계로,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2명의 평가자가 모두 A를 줬다. 그러면 그 학생은 5점을 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한 명은 A를 줬고 한 명은 B를 줬다. 그러면 4점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2명의 평가자가 모두 C를 줬다. 그럼 어떻게 되죠? C를 주면 빵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5점에서 이제 변별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과연 이 빵점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이 미흡하여 충실히 고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만한 경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서울대를 정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능 성적이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정말 안 좋았을까요? 정말 이 정도로 평가받을 만큼 안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 C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C를 받는 경우 CC가 있고 B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기본 점수는 BB가 되겠죠. BB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는 현실적으로 3점,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는 5점 해서 2점 안에서 변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60에 내신이 40이에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아이들은 그쪽으로 몰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오는 아이들은 뭐 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특목자사고에서 수능 좀 좋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내신이 우리 아이가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비슷한 애들이 이제 내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과 연결되는 수능 선택 과목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선택 과목으로 치러지는 그 첫 해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자, 국어가 공통 과목 있죠? 독서, 문학. 이거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치러야 되는 과목인 거고요. 그 선택 과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화법과 작문, 하나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화작은요, 지문이 많아요. 그 지문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화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이 언어는 문법 쪽입니다. 문법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확실한 답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언어와 매체가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실제 작년 수능에서 화작 선택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언매 선택자가 많았을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화작 70%, 언매 거의 30%. 화작 선택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재미난 건 국어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서 화작 선택자가 더 많았을까요? 언매 선택자가 더 많았을까요? 네, 언매 선택자가 더 많았어요. 거의 70%가 국어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서 거의 70%가 언매 선택자였고요. 화작은 한 30%. 그러니까 응시 이 비율이랑 거의 이제 반대거든요. 언매 선택자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과 상위권의 아이들도 화작보다 언매 더 많이 선택해요. 수학도 공통과목 수원수투.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수원수투를 뭐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는 수1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2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고 포함해서. 자, 여튼간에 수1, 수2는 이제 그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으로는 미적, 확통, 기하가 있죠. 이 확통은 문과 애들이 이제 주로 선택을 하죠. 이과 애들은 미적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과 애들도 이 확통 선택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아니, 수능 선택할 때 선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시로 지원할 때요, 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 당연히 의대, 치대 물론이고요, 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이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필수 선택, 확통 선택하면 지원 자격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과는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화작이 좋냐, 엄매가 좋냐, 아니면 미적이 좋냐, 기하가 좋냐, 그 부분을 선행학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수학은 미적 선택자가 기하보다 더 높죠. 여전히 확통의 비율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과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문과 학생들이 주로 확통을 선택하니까. 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표준 점수라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면 수능 성적표가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심플하냐면 딱 세 가지 정보만 주어집니다.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세 가지 정보만 주어져요.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난이도에 따라서 다시 부여가 되는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국어도 100점이 나왔고 수학도 100점이 나왔어요. 수능에서. 국어는 약간 쉬웠고 수학은 되게 어려웠는데 100점이 맞았어요. 국어는 되게 쉬운 상태에서 100점 맞았고요. 수학은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동일하게 100점으로 치지 않고 수학이 어려운 상태에서 100점을 나왔으니 얘를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그게 바로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만점, 화작도 100점 만점 나오고 엄매도 만점, 100점 만점 나왔을 때 각각의 표준 점수는 화작이 147, 엄매가 1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100점 만점 나왔을 때 표준 점수가 화작보다 엄매가 2점이 높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요. 잠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같은 해 작년에 6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이 엄매가 더 높았고요. 표준 점수가. 9월에서도 엄매가 표준 점수가 더 높았어요. 화작보다. 그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왜 똑같이 100점 만점 나왔는데 화작보다 엄매가 표준 점수가 더 높냐? 표준 점수가 산출되는 공식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 공식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표준 점수가 산출될 때 화작 집단과 엄매 집단의 각각 화작 집단의 공통 과목 독서랑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작 집단의 독서 문학의 평균점이 표준 점수 산출될 때 더해져요. 엄매 집단의 독서 문학 평균점이 더해져요. 각각 따로따로. 그러면 화작 집단보다 엄매 집단이 국어를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표준 점수가 산출될 때 화작을 선택한 집단의 독서 문학의 평균점보다 엄매 선택한 집단의 독서 문학의 평균점이 더 높기 때문에 각각 이 평균점이 더해지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엄매 선택했을 때가 똑같은 원점수 100점 나왔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화작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잘하는 애들이 엄매를 선택하지 않고 화작으로 선택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안 그러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애들이 문법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매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화작보다는 엄매가 표준 점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겠네요? 그럼 확통, 미적, 기하. 똑같이 100점 만점 나왔는데 왜 확통이 더 낮지? 표준 점수가 이해되시죠? 왜요?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이 뭐예요? 수원 수투죠.
각각 표준 점수가 산출될 때 수원수투의 평균점이 더해지면서 산출되니까 얘가 항상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적과 기하는 미적 선택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죠? 잘하는 애들이 미적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표준 점수가 똑같아요? 실제로 미적 과목과 기하 과목에서 그 공통 과목 수원수투의 평균점이 미적이 더 높거든요. 근데 왜 기하랑 미적의 표준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냐면 미적 선택했을 때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수원수투의 평균점이 높아서 얘가 더 유리하잖아요. 이 유분리를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인 기하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표준 점수를 맞춥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그렇게 해서 표준 점수 기하 같은 경우는 147점 맞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한 명만 있어도 147점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적 선택한 집단이 많아서 저는 만약에 이과다라고 한다면 미적이냐 기하냐 미적 쪽을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전에 평가 모의고사 보실까요? 9월에는 기하보다 미적이 높았어요. 6월에도 기하보다 미적이 높았어요. 수능에서만 맞춰진 거거든요. 둘 중에 뭐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미적을 선행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과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확통 선택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 확통입니다. 이게 문과, 여기 문과. 확통 선택한 문과 애들 중에서 수학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확통 선택한 문과 애들 중에서 수학 1등급 나온 비율 5.8%. 와, 그러면 94.2%가 미적 기하.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한테 밀리면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두 가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잖아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과 학생들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고대가 올해까지 학종에서 고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종에서 4개 합 7, 4합 7, 국수, 영탐, 4과목 합해서 7등급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학이 이렇게 안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죠. 가뜩이나 이것도 보십시오. 가뜩이나 영어까지 작년에 어려웠어요. 재작년에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2.7%였는데 작년에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완전히 재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6.25%. 그러니까 영어도 어려웠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1등급 비율도 적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과의 경우. 그래서 고대 학종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형이 있는 학종이 있는데 고대 학종에서 이 4개 합 7을 만족을 못 해가지고요. 미달된 학과가 수두룩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 문과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수능 최저 때문에 영어도 작년에 어려웠고 수학도 안 나오는 상태라서 문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 엄청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고대가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를 4개 합 8로 한 등급 완화시켜줍니다. 그나마 조금 뭐 희소식이 되겠죠. 이 과탐은요, 과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탐은 이렇게 50점 만점 나왔을 때 표준 점수가 원 과목 기준 했을 때는 지구와 원이 제일 높고 생원, 물원이 72점으로 동일한 표준 점수였고 화학원이 제일 낮았죠.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그래? 똑같이 50점 만점 맞았는데 화학원이 표준 점수가 제일 낮아?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 화학원 시키지 말아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과탐을 만약에 선행을 시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그냥 시키시는 게 좋아요.